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이태우님께서 보내주신 프레임암즈 드루가츠 바이 리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 모습이고요.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7년 7월, 가격은 5,400엔입니다. 높은 친화력과 플레이 밸류를 자랑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장을 신규 조형으로 부속을 했고요. 리 버전으로 프레임 아키텍트 리뉴얼 버전의 소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리즈 프레임암즈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고토부키아에서 나온 오리지널 메카닉 시리즈입니다. 모든 기체가 프레임을 기반으로 외부 장갑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기체로 조형이 가능하죠. 단순 기체들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스토리도 존재하는 시리즈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제품 기체 드루가츠 바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드루가 아인의 추가 무장을 부설한 타입입니다. 대검과 방패가 추가되고 머리 장식이 변경되었죠. 파생 기체 중 가장 중무장이 되어 있는 기종으로 기동성을 떨어뜨린 대신 공방 성능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자, 소개는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네, 제품 패키지는 박스이기 때문에 프라모델인 관계로 넘어가고 하고, 네, 바로 그러면 이제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의 외형, 네, 느낌은 전반적인 이 중세 기사의 갑주 느낌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가뜩이나 기체의 색상 자체도 은색 계통의 회색, 은색 색감은 좀 약간 미묘하긴 합니다만, 이쪽 계통의 컬러링을 쓰고 있는 데다가 이 머리의 조형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기사 갑주에서 많이 보던 이런 슬릭 형태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보면 볼수록 이 중세시대 갑주 느낌이 많이 나는 조형을 보여주고 있는 기체이죠. 장갑 부분에는 곳곳에 클리어 파츠들이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란색 클리어 파츠들이 포인트가 되어서 상당히 화려한 외형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기체 조형에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스아트 일러스트의 느낌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큼지막한 무장들 역시 이 기사의 느낌을 상당히 잘 뒷받침해주는 무장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외형이나 구성 자체 면에서는 상당히 화려한 기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등 뒤쪽에는 역시나 거대한 부스터 형태까지 조형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좀 다루실 때에는 여러가지 좀 주의사항이 좀 필요한 제품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는 부속되어 있는 무장 구성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무장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기믹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무장은 이름도 참 거창하네요. 전술 구축도 베른그루스트, 상당히 거대한 대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빨간색 클리어 파츠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또 주고 있고요. 대검답게 거의 소체 길이와 소체의 길이를 더 넘는 상당히 큼지막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대검 무장입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화려하지는 않네요. 상당히 심플한 형태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시는 바와 같은 이 대검 형태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가지 기믹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칼날 부분, 이 앞쪽 파츠는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 분리한 무장은 각각의 소드로서 안쪽에 이 조인트가 되는 부분을 손잡이로서 사용해 갖고 무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검에서 분리해서 두 개의 소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구성이 되고요. 분리한 손잡이 부분은 부속되어 있는 또 클리어 파츠, 이 칼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합시켜 주는 것으로 대검보다는 작아졌지만 일반적인 소드 형태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무장 구성, 소드 형태로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처음부터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상창 형태의 무장, 이름은 헤일랑. 이름 참 특이하네요. 헤일랑 무장입니다. 클리어도 사용이 돼갖고 또 이쪽도 색감을 참 화려하게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자인 자체는 전형적인 마상창입니다. 다만 뭐랄까 마상창이라고 하기에는 길이가 좀 짧은 느낌이죠. 마상창은 한 대략 이 정도 길이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창의 느낌으로서 연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단순히 이 무장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가 가능합니다. 앞부분이 분리가 돼서 분리한 창 앞부분은 이제 숏 렌스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은 클리어 파츠 조형이 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무장 두 가지로 활용이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드. 실드 자체의 조형 디자인이 생각외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가운데는 클리어 파츠로 또 이 포인트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이제 손잡이 조인트 부분이 별도의 손잡이 파츠를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조인트 부분을 내려서 팔뚝에 자체적으로 이 팔뚝 조인트에 끼우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팔뚝에 단순히 장착해서 막는 용도에만 그치지 않고 이 실드에도 또 기믹이 존재하는데요. 앞부분, 이 측면, 이 좌우 부분이 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크로처럼 전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면 볼수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조형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실드 형태뿐만 아니라 전개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들어있는 무장 구성은 크게 보면 세 종류지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치면 또 추가까지 해서 상당히 다양한 무장 구성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 무장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제품의 가동률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프라나 다른 이러한 피규어 외에도 이러한 프라모델 계열들에서 특히나 메카닉 쪽 여러가지 프라모델의 가동률을 고려해 봤을 때 전반적인 프레임이나 이런 가동률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수준까지는 가지는 못하네요. 기본적인 관절들의 가동률은 90도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고정 형태가 아니라 약간이나마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허리나 고관절, 다리 가동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완전히 벌어지는 형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무릎 부분도 90도에 가까운 형태, 발목도 약간이나마 좀 가동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가동률 포인트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가동률에 도전하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뛰어난 가동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이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가지 액션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가동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제품에서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내구성이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허리 쪽, 상반신 쪽 연결되는 포인트와 이 허리 아래쪽 가동되는 포인트 나뉘어서 각각 움직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쪽의 내구성이 좀 많이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발목 쪽 역시 가동이 잘 되는 편인데 오히려 이러한 포인트들이 내구성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벌써부터 살짝 좀 흔히 말하는 낙지의 기운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소체를 전반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인데 이러한 포인트에서 내구성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초기에는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자주 만지면서 액션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포인트들은 그럼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포인트들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제품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또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속품으로서는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가지 무장들, 액션에 대응할 수가 있는 교체용 손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여러가지 종류로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용 주먹손들과 편손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류의 손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장용 손 파츠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은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구성 자체가 손등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분과 손 앞쪽이 개별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하고요. 구조가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장을 쥐어 주실 때 구성들을 잘 확인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정크 파츠들 외에 사용하는 옵션 파츠가 또 한 가지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모습만 봐서는 도통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살짝 기묘한 느낌이 드는 파츠가 남아 있는데요. 이 파츠의 정체는 머리 장식 부분에 적용을 해서 이 센서, 이 제밍 효과를 연출하는 옵션 파츠가 됩니다. 이 머리 윗부분에 이 해당 파츠가 분리가 되고, 지금 요 떼어낸 이 해당 파츠 부분을 아까 보신 다른 파츠로 교체를 해주시고, 이 머리 장식이 이제 뒷 각도가 살짝 들리는 형태로 조립을 맞춰주시게 되면은, 자, 대략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살짝 더 끼워야 되긴 하는데, 힘을 주면 지금 이제 기체 이 소체가 밸런스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어서 살짝 걸쳐둔 형태로 지금 찍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앞부분이 좀 더 노출이 되면서 설정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제밍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프레임 암즈에 이러한 설정이 또 붙어 있는데, 이것을 연출할 수 있도록 이 교체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옵션 파츠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머리 장식이 살짝 들려있는 형태로 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상에 크게 바뀌는 느낌은 없긴 합니다만, 이러한 세밀한 포인트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태우님께서 보내주신 프레임 암즈 드르가츠바이 리 버전 살펴봤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외형 디자인이나 구성 자체는 상당히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내부 프레임에 대한 구성이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맡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정 포인트들의 좀 내구성이 좀 많이 약해진 포인트들이 보여지는데, 다른 분들도 이러한 포인트들에 대한 내구성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기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참 잘 맞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체 곳곳에 클리어가 사용돼서 상당히 화려한 외형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리 버전, 리빌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 아키텍트 리뉴얼 버전의 소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개선이 잘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전 제품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된 포인트가 잘 와닿지는 않는 인상을 주게 되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이태우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